비가 차갑게 쏟아지던 그날 밤, 한 장의 영정사진이 아파트 단지의 젖은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액자는 깨져 있었고 유리 조각 사이로 한 노인의 미소가 비에 젖어 흐릿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이웃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집 안에서는 고성이 오갔고 울부짖는 노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여긴 내 집이다. 제발 문을 열어다오. 그러나 굳게 닫힌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섰고 문 밖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비를 맞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통의 유언장이었다. 재산은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으로 남겨졌고 남겨진 것은 상처와 오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뿐이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과연 무엇이 이 가정을 이렇게까지 파괴한 것일까? 그리고 그날 밤 깨진 액자보다 더 깊이 산산이 부서진 것은 한 가족의 신뢰와 양심이었다. 그의 김태수 씨는 생전에 성실하고 근면한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젊은 시절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30년 넘게 사업을 일궈왔고 그 덕분에 수도권 외곽에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하곤 했다. 아들 김현우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을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다. 며느리 이수지는 결혼 초만 해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시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다. 문제는 김태수 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지면서 시작됐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유언장에는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 상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배우자인 박정희 씨에게는 일정 금액의 현금과 생활비 명목의 예금이 남겨졌다. 김태수 씨는 생전에 아들 부부가 앞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왔기에 유언의 취지는 미래를 위한 배려였다. 그러나 그 문장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며 왜곡되기 시작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차에 되지 않았을 무렵 갈등의 불씨는 드러났다. 박정희 씨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두고 매일같이 향을 피웠다. 그러나 며느리 이수지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다. 어머니, 이제는 정리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계속 이렇게 두면 집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묘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박정희 씨는 상심한 얼굴로 대답했다. 아직 49제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치우니?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재산 문제는 더 큰 균열을 만들었다.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은 유언장에 따라 아들 부부 명의로 이전되었다. 박정희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어느 날 우연히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던 그녀는 생활비로 남겨진 예금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이 생전에 말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신 거예요. 저희는 법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다. 박정희 씨는 점점 집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부엌 사용 시간까지 눈치를 보아야 했고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조차 불편해졌다. 아들 김현우는 갈등을 알면서도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는 회사 일로 지쳤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고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라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이해는 강요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비 오는 그날 밤 벌어졌다. 박정희 씨는 남편의 기일을 앞두고 제사를 준비하려 했다. 작은 상을 차리고 예전에 쓰던 그릇을 꺼내 닦았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는 갑자기 화를 냈다. 이 집은 이제 저희 명의예요. 이런 의식은 미리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박정희 씨는 충격을 받았다. 네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언쟁은 격해졌다. 며느리는 참아왔던 불만을 쏟아냈다. 아버님은 저희한테 맡기셨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좀 내려놓으셔야죠. 언제까지 집안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실 거예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영정사진을 감싸 안았다. 그때 며느리는 다가와 사진을 빼앗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진은 밖으로 던져졌다. 깨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정희 씨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비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젖은 바닥 위에 엎어진 영정사진이 보였다. 그녀가 그것을 주워 들려는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도 나가세요. 이 집에서 계속 이러실 거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사실상 추방 선고였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이유에서였다. 박정희 씨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단지 입구의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젖은 옷은 천을 빼앗아 갔고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서서히 번져갔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 이렇게 가족을 갈라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원이 상황을 알고 119에 연락했다. 저천 증세로 병원에 실려간 박정희 씨는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친척들과 이웃들은 아들 부부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러나 김현우는 어머니가 먼저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고 해명했고 이수진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박정희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모은 돈,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포기했던 꿈들, 그리고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려 노력했던 시간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장의 유언장이 가족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었다. 퇴원 후 그녀는 친정 조카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돌아갈 집은 있었지만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그 사이 아들 부부는 상가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듯했지만 그들의 일상에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김현우는 홀로 거실에 앉아 깨진 액자를 떠올렸다. 그 순간 처음으로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 잘 부탁한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제야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쉽게 되돌릴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었다. 법과 도덕, 권리와 책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욕망이 충돌한 비극이었다.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유언장의 작성 과정, 재산 분배의 세부 내역,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진 두려움과 욕심은 앞으로 더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그 집 앞 바닥에 남은 유리 조각처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다. 박정희 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조카의 집에 머무는 동안 아들 김현우는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화면에 어머니의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짧은 문자로 상황을 대신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 문장은 형식적인 안부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긴 답장을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고 결국 괜찮다는 두 글자만 남겼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보다 더 멀어져 갔다. 이수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구체화하며 건축사와 미팅을 이어갔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아버님이 생전에 저희에게 맡기셨다며 당당하게 말했지만 밤이 되면 가끔씩 베란다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비 오는 밤 깨진 액자가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기억을 곧 밀어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를 버텼다. 문제는 생각보다 빠르게 외부로 번졌다.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 그날 밤의 상황이 익명으로 올라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 는 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을 불러왔다. 사실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대체로 비판적인 시선이 많았다. 김현우는 회사 동료에게서 그 글을 전달받고 얼굴이 굳었다. 그는 곧바로 이수진에게 상황을 알렸다. 이수진은 왜 남의 집 일을 함부로 올리냐며 분노했지만 이미 소문은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번지고 있었다. 그 무렵 박정희 씨는 조카의 권유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유언장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했다. 문서 자체는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서명과 날짜도 명확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남편분이 건강 상태가 어떠셨나요? 박정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 의식이 흐릿해 보였던 순간도 있었다. 그녀는 그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변호사는 유언의 효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작성 당시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희 씨는 소송을 원하지 않았다. 다만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남편이 정말로 그 모든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맡기려 했는지 아니면 상황에 떠밀려 서명한 것은 아닌지 그 의문은 그녀의 마음을 잠식해 갔다. 한편 김현우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갔다. 담당 의사를 만나 당시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다.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상세한 설명을 피했지만 의식이 완전히 또렷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김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버지의 병상 곁에서 유언장을 내밀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사실 그날 변호사를 부른 것도 자신이었다. 아버지가 미리 정리해두자는 말을 했고 그는 그 뜻을 따랐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김현우는 이수진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래도 아버님이 직접 서명하셨잖아 라고 답했다.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가족은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해야 한다. 그는 그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며칠 뒤 박정희 씨는 아들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두 사람은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김현우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정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돈이 다 필요한 게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호소에 가까웠다. 김현우는 천천히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가 사업 정리를 걱정했고 앞으로 아들 부부가 책임지라는 취지였다고. 그러나 말을 이어갈수록 스스로도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정희 씨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다. 그때 내 아버지 정말 또렷했니? 그 질문에 김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 만남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 박정희 씨는 소송을 바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이수지는 이 사실을 듣고 크게 불안해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재산이 다시 나뉠까 걱정했다. 이미 리모델링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였고 대출도 일부 실행된 상황이었다. 계획이 어그러지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김현우는 조금만 양보하자고 말했지만 이수지는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녀는 자신이 욕심 많은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지금의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 사이 박정희 씨는 남편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들었다. 몇몇은 김태수 씨가 생전에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자주 말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는 아들 부부에게 맡기겠다고 했다고 기억했다. 증언은 엇갈렸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박정희 씨는 남편의 오래된 수첩을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사업 메모와 함께 가족에 대한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다. 정희에게 늘 미안하다. 현우가 책임감 있게 자라 다행이다. 그 문장들을 읽으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은 가족 모두를 생각했을 것이다. 누군가를 배제하려 했다고는 믿기 어려웠다. 한편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회의가 열렸다.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었지만 공동체 내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김현우는 그 자리에 참석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가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박정희 씨는 마음 한구석에서 법적 대응을 고민했고 김현우는 부모에 대한 도리와 현재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수지는 자신이 모든 비난을 떠안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처음 영정사진을 던졌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 이야기는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진실과 마주하기 직전의 고요함에 가까웠다. 한 장의 유언장이 남긴 파장은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각자의 양심과 선택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시험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침묵은 더 무거워졌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기 다른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박정희 씨는 조카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아졌다.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남편과 살았던 집을 떠올렸다. 그 집의 벽지, 부엌의 식탁,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영정사진 자리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났다. 자신이 평생을 보낸 공간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을 조금씩 무너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유언장 작성 당시 입회했던 공증인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다. 박정희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공증인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김태수 씨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에 짧게 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로가 심해 보였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그 말은 애매했다. 완전히 무효라고 보기에는 부족했고 완전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불안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김현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신이 상황을 서두른 것은 아닌지, 어머니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책이 밀려왔다.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문득 아버지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그 눈빛이 정말 안도였는지 아니면 체념이었는지 이제는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이수진 역시 불안 속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 강하게 나갔지만 주변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다른 학부모들의 수근거림이 귓가에 맴돌았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는 이미 지역 사회에 퍼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냉혹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아 억울했다. 그러나 그날 밤 영정사진을 던졌던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변명하기 어려웠다. 갈등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다시 불붙었다. 상가 건물의 기존 세입자 중 한 명이 재계약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리모델링 계획으로 인해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고 세입자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우 부부는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했다.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 소모가 시작되었다. 박정희 씨는 이 소식을 친척을 통해 전해 들었다. 그녀는 마음 한편이 복잡해졌다. 혹시 이 모든 일이 남편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며칠 뒤 박정희 씨는 용기를 내어 집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손이 떨렸다. 문이 열리자 이수진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 안은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거실 벽에는 새 그림이 걸려 있었고 남편의 영정사진은 보이지 않았다. 박정희 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향하자 이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진은 작은 방에 두었어요. 그 말에 박정희 씨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허락을 받은 뒤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서랍장 위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깨졌던 액자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유리는 반짝였지만 그 안의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박정희 씨는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현우가 다가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날은 죄송해요. 짧은 사과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박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화가 났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까지 되어야 했니? 그 질문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였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 앉았다.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박정희 씨는 소송을 당장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대신 남편의 유산 중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사람, 늘 형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했어. 그 말에 김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수진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다. 재산을 나누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세입자와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금융 부담도 커졌다. 부부 사이에는 다시 긴장이 감돌았다. 이수진은 속으로 계산을 했다. 기부를 한다면
대출 상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도 부담이었다. 김현우는 점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그 무렵 박정희 씨의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 혈압이 크게 올랐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김현우는 그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 그 기억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다. 병실에서 나오는 길에 그는 결심에 가까운 생각을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재산이 무엇이기에 가족이 이렇게까지 멀어져야 하는지,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온 김현우는 이수진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의 두려움과 욕심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이수진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불안했어. 그녀의 고백은 방어적이었던 태도와 달리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 또한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를 외면했음을 인정했다.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아직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법적 문제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세 사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과연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늦기 전에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답을 찾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지만 적어도 침묵만이 흐르던 날들과는 다른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갈등 속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유난히 더디게 느껴진다. 김현우는 병원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본 이후 마음이 무거워졌다. 집으로 돌아와도 거실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고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이수진 역시 남편의 달라진 표정을 눈치채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보다 솔직한 대화가 오갔지만 동시에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었다. 상가 건물 세입자와의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상대 측은 계약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조정 절차를 권유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변호사는 현실적인 타협을 권했지만 그럴 경우 예상 수익이 줄어들 수 있었다. 김현우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 무렵 박정희 씨는 다시 한번 아들을 불러냈다. 이번에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다.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박정희 씨는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네가 잘 사는 걸 바란다. 그게 네 아버지 마음이기도 했을 거다.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나를 믿었는지도 알고 싶다. 그 말에는 서운함과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버지가 병상에서 남긴 말을 떠올렸다. 어머니 혼자 두지 마라. 짧았지만 분명한 문장이었다. 그때는 막연히 함께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잘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박정희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집으로 돌아온 김현우는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수진에게 말했다.
무리한 확장은 하지 말고 기존 세입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이수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자신이 성과와 안정만을 쫓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며칠 뒤 열린 조정 자리에서 김현우는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다.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고 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안에 동의한 것이다. 상대 측도 그 진정성을 느꼈는지 큰 충돌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수익은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인 갈등은 피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현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어머니와의 관계였다. 이수지는 오랜 고민 끝에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니를 다시 모시는 건 어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김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수지는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그날은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직도 후회해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제가 밀려날까봐. 그녀의 고백은 처음으로 방어 없는 진심이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였다. 박정희 씨는 긴장한 얼굴이었고 이수진은 조심스럽게 차를 내왔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짧은 사과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정희 씨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많이 화가 났다. 우리 서로 너무 몰랐다. 대화는 길게 이어졌다. 재산 문제, 유언장의 의미, 서로가 느꼈던 두려움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김현우는 자신이 중간에서 책임을 회피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수지는 재산에 대한 불안이 행동을 과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정희 씨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고백했다. 세 사람은 완전히 같은 생각이 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한 가지 합의를 했다. 상가 건물의 수익 일부를 박정희 씨의 이름으로 관리하며 일정 금액을 남편의 뜻을 기리는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함께 살되 서로의 공간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었다. 며칠 뒤 박정희 씨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들어서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예전과 같은 집이었지만 마음은 전과 달랐다. 작은 방에 놓여있던 영정사진은 다시 거실로 옮겨졌다.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향을 피웠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흐르고 있었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지켜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사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산이 아닌 관계를, 권리가 아닌 책임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현우는 밤늦게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미소는 여전히 온화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남겼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 또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화해는 앞으로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비 오는 밤 깨진 액자처럼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들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희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이후 집 안의 공기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서로를 의식하던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마주칠 때면 짧게나마 인사를 나누었고 저녁 식탁에서는 하루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공유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동안의 침묵에 비하면 큰 진전이었다. 김현우는 상가 건물 운영 방식을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직접 현장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세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건물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예전처럼 확장과 수익만을 우선하기보다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버지가 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사업은 숫자로 움직이지만 결국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신뢰라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이수진 역시 변화를 선택했다. 그녀는 박정희 씨와 함께 시장에 가는 시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채소값을 흥정하고 반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웃음이 생겼다. 어느 날 박정희 씨가 오래된 김치 레시피를 알려주자 이수진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소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갈등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가끔씩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 서로의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다.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면 세 사람 모두 그 밤을 기억했다. 깨진 액자, 차가운 복도, 닫힌 현관문.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어느 저녁 김현우는 가족을 거실로 불렀다. 그는 준비해둔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상가 건물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정기 기부하겠다는 계획서였다. 박정희 씨의 제안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이수진은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박정희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영정사진 앞에 섰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묵념했다. 김현우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이수진은 속으로 사과를 반복했다. 박정희 씨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전했다. 당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다시 시작할게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공간을 채웠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세 사람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며 이전의 소문을 점차 잊어갔다. 온라인에 떠돌던 이야기도 새로운 소식들에 묻혀 사라졌다. 물론 완전히 잊히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현우는 어머니의 병원 검진에 동행하며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대기실에서 나눈 소소한 대화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그에게 무심한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수진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놓였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불안이었지만 결국 가족 안에서 자리는 경쟁이 아니라 이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박정희 씨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일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네가 사과해줘서 고맙다. 이수진은 눈시울을 붉히며 답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의 손을 잡아봤다. 완벽한 화해라기보다는 상처를 인정하고 함께 안고 가겠다는 약속에 가까웠다. 가족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더 큰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회복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집이 겪은 갈등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오해,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유언장은 불씨였을 뿐, 진짜 문제는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다. 문제가 생기면 침묵하거나 폭발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그 작은 습관이 가족을 다시 묶어주고 있었다. 비 오는 어느 날, 김현우는 일부러 거실 창문을 열었다. 빗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그는 깨지지 않은 액자 속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위에 새로운 기억을 쌓을 수는 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더 이상 후회로 남지 않기를 바랐다. 이 이야기는 한 가정의 아픔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있는가? 권리만을 앞세우며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돈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상처난 관계를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책임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이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갈등 속에 있다 하면 오늘 한 번쯤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대화가 큰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응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